그런데 오늘 있었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걸 겁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 후보의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이렇게 사실상 행위 삭제로서 사실상 무력화한다면 결국은 거짓말이 판치는 이 선거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묻지마 이재명을 당선시키자. 이거야말로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다. 21세기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에서 그 민주화하고 법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재명만은 법 앞에 평등해서 예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거 반대하셔야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종결 표결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반대가 많으면 반대는 일단 하시고.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 보낼 예정이 안 돼 있잖아요. 보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고 이게 국회 법사위 11대5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 이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다. 이 법안을 민주당이 사실 파기환송 다음 날 발의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국민의힘은 이거 이번 달에 본회의도 뭐 정해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라고 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 일단 땅땅땅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묻지마 이재명 당선하자는 건가? 이재명만 법 앞에 평등해서 예외가 됐다. 윤기찬 부위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셀프 사면이죠. 사실은 재판이 중단된다는 형소법 개정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라도 처벌받지 않게끔 셀프 사면을 한 거예요, 입법부에서.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사실은 저기 이해충돌 소지가 강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대표 또는 후보, 어쨌든 국회의원에 관련된 법령 자체를 국회에서 저렇게 민주적 절차를 거침이 없이 예컨대 수기 과정 없이 저렇게 고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일단 합헌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저희가 해당 조항을 보면 거기 뭐 경력, 그다음에 재산, 학력, 그다음에 이제 행위라는 게 들어가요. 9개 유형 중에서. 예. 그 행위가 사실은 이 선출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허위사실 판단 여부의 근거입니다. 예컨대 본인이 다음에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의정 활동하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다. 근데 이것이 사실과 달라요. 예. 그러면 그거 처벌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정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저보다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그것도 다 처벌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 행위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나머지 학력, 경력, 재산 이런 부분은 명확해요. 그런 판단 근거가. 그런데 행위 관련돼서 만약 그걸 뺀다 그러면 선출직은 앞으로 거짓말 하더라도 처벌하지 말자라는 모든 분에 대한 사면의 결과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예. 저 부분은 사실 글쎄요. 본인들의 대표, 그다음에 본인들 자신의 일,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 뭐 숙성이나 아니면 여론에 대한 검증 없이 그냥 저렇게 한다는 거 저는 상당히 입법권 남용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 났다 하더라도 저렇게 서둘러서 할 수 없는 것인데 예. 두 번에 걸쳐서 이미 합헌 결정이 났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한 사건이 나온 요 상황에서 예. 또는 대선에서 저걸 저렇게 없앤다. 이제 뭐 글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에 이 국면에서 SNS로 여러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동네 깡패처럼 희대의 악법을 통과시켰고 이 악법들이 시행이 되면 대한민국은 이재명 후보와 그 나머지로 나뉘게 된다. 셀프 사면 특혜 아니냐? 김준일 대변인.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아까 이제 유상범 의원 말처럼 이번 지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고 본회의도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이걸 마치 뭐 일단 사실상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대법원이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면 뭐 그 부분이 뭐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라고 할지언정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법사위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이 반드시 본회의의 상정만을 전제로 해서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법사위에서 언제든지 법사위가 열렸을 때는 전체 회의가 열렸을 때는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법률안이 본회의에 언제 올라가서 통과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이 문제, 특히 이 공선법에서
행위에 관한 부분이 그동안 너무나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명확성을 기하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그 법률안에 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됐던 부분이 마치 이것 때문에 이혈령 비혈령식으로 코골이 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그런 검찰과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부분을 미연히 방지하자라는 취지가 이 법의 개정 취지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한다면 예. 뭐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서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뭐 그 지금 누구 한 사람을 위한 법률안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뭐 좀 과한 공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선을 딱 20일 앞두고 오늘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사법부 압박용 법안들이 줄줄이 강행 처리됐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봐라, 직위원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저런 의혹들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뭐 녹음 파일까지 내민 상황인데요. 첫 번째 이슈는 오늘 국회 법사위에 조명을 해봤습니다.